진짜 말도 안 돼요. 나 에밀리 스콧이 한국 고등학교 급식 먹고 눈물까지 글썽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나한테는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험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부탁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콧.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재 12학년이에요. 저희 학교에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매년 글로벌 체험 수학여행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모닝 어셈블리에서 발표하셨어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와, 진짜 한국이라며 환호했고 누군가는 대박, K-팝 성지 가는 거야?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짜로 한국이라니. 우리 학교엔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애들이 꽤 있어요. 어떤 애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따라 춤을 추고 또 어떤 애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배우들 이름까지 줄줄 외워요. 저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완전 빠졌던 적 있고 틱톡에서 김치볶음밥 레시피 따라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화면 속 이미지뿐이었어요. K-팝, K-드라마, 한식 먹방 같은 화려한 건면만 본 거죠.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학교는 어떤지, 병원은 어떤지 그런 진짜 이야기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우리가 진짜 가게 된 거예요. 끓인 속이 아니라 현실 속 한국으로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탑승구 앞에 섰을 때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괜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창문 밖 비행기를 보면서 셀카를 남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5시간을 날아 우리는 진짜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아침 6시쯤이었어요. 장거리 비행의 진이 다 빠진 상태였고 솔직히 내리자마자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었죠. 근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공항이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미국 공항에서는 늘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사람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클락션 소리, 그 복잡한 공기가 여기엔 없었어요. 정말 너무 조용해서 긴장될 정도였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청소하는 분도 계속 계셨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 공항이 맞나 싶어서요. 입국 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항 직원분이 미소 지으면서 영어로 Welcome to Korea라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친절해서 순간 어리둥절했죠.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전용버스를 탔을 때는 아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창밖 풍경이 영화같이 펼쳐졌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정갈하게 서 있고 길거리는 깨끗하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클락션을 울리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께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묻자 여긴 한국이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 말이 이상하게 울림 있게 들렸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전통시장에 갔을 땐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장이라고 하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정말 정중하고 물건들이 깨끗하게 진열돼 있었어요. 향긋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그 맛. 와, 진짜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이게 1,000원이라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한국은 진짜 모든 게 합리적이고 정리된 혼돈 같았어요. 정신은 없는데 뭔가 편안한 질서가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나라 왜 이렇게 좋은 거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한국 고등학교에서 진짜 문화 충격을 받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드디어 한국 고등학교 체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약간 긴장했어요. 카밀라는 버스 안에서 나 교복 입는 거 처음이야. 진짜 설레라면서 들뜬 목소리였고 메가는 아침부터 열심히 화장하면서 오늘은 진짜 한국 고딩처럼 살아보자 하며 각오를 다졌죠.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었는데 처음 보는 단정한 블레이저에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는 순간 진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학교 앞에 섰을 때 다들 말이 없어졌어요.
너무 조용하고 건물이 크고 단정했거든요. 평범한 외관인데 이상하게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입구에서 한국 학생들이 단체로 우리를 맞이해줬는데 어서 오세요 라고 다 같이 외치는 그 모습에 메간이 작게 속삭였어요. 와, 얘네들 진짜 준비 많이 했나 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죠. 교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이미 책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과 필기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만든 환영 메시지 Welcome Emily and Friends 하는 문구까지. 리암이 옆에서 우리 학교였으면 책상에 낙서랑 껌 붙어 있을 텐데라며 킥킥 웃었죠. 우리는 각자 짝이 된 한국 학생과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 파트너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상냥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조용한데도 어딘가 믿음직한 느낌? 첫 수업이 시작되고 다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놀랐던 건 학생들이 정말 집중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애도 없고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분위기가 교실 전체에 흐르고 있었어요. 카밀라가 제 옆구리를 찔러서 고개를 돌렸더니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선 장난치면 큰일 나겠다. 저도 속으로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됐고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은이와 그 친구들을 따라 급식실로 향했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진짜 문화 충격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고 다들 조용히 줄을 서 있었거든요. 메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거 무슨 군대야? 아니면 수도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킥킥 웃었지만 속으로는 근데 이 질서감 좀 멋진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급식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냄새, 갓 끓인 된장국의 구수한 향, 뭔가 잘 차려진 집밥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트레이를 들고 배식줄에 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음식이 담기기 시작하는데 전 진짜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밥, 국, 메인 요리인 제육볶음, 멸치볶음 같은 반찬, 상추 겉절이, 심지어 귤까지. 트레이 위가 점점 채워지는데 이게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라고요? 카밀라는 아예 조리사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매일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그럼요, 오늘은 좀 잘 나온 날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카밀라가 제 쪽으로 돌아서서 속삭였어요. 미쳤다. 우리 학교는 이 10배 받고도 이런 거 안 줘. 메가는 트레이 들고 바로 사진 찍기 시작했고 리암은 난 진짜 이민 와야겠다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냥 멈췄어요. 따뜻한 밥과 짭조름한 제육볶음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이건 진짜 음식이었어요. 영양소만 채우는 기계적인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마음을 담아 만든 그런 음식이요. 미국 급식에서 싸구려 종이 트레이에 얹힌 냉동, 너겟을 찔끔 먹던 내가 여기선 가정식 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바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나라는 다르다. 그리고 나 이 다름이 너무 좋아. 급식을 먹고 나선 오후 수업을 간단히 참관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수업 내용보다도 아직 점심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리암은 쉬는 시간마다 아까 그 김치볶음 진짜 미쳤지를 5번은 말했고 카밀라는 벌써 급식 트레이 사진을 SNS에 올려서 너네 이게 고등학교 급식이래. 미쳤지? 라는 글을 올려두고는 좋아요. 수가 몇십 개씩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갔고 저녁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졌어요. 사실 아까 그렇게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 게 이상하긴 했지만 뭐 여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숙소 근처에 있다는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편의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었는데 솔직히 편의점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싶었거든요. 근데요. 진짜 그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게는 크지도 않았는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세상이 펼쳐진 기분이었어요. 선반마다 종류별로 정리된 삼각김밥, 각종 도시락, 라면, 디저트, 아이스크림, 음료수. 그리고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즉석 조리 코너였어요. 전자레인지, 온수기, 젓가락, 나무 숟가락, 테이블까지 완비된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작은 식당이었어요. 리암이 라면을 하나 꺼내들더니 야 여기서 먹을 수 있대. 진짜로. 라고 했고 메가는 냉장 코너 앞에서 딸기 우유를 보며 이 병 너무 귀엽지 않아? 라고 외쳤죠. 저는 참치 마요, 삼각김밥과 불달볶음면,
딸기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하고 가격을 보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작 6,000원. 미국 돈으로 5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저녁 한 끼 해결하고도 디저트까지 챙길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 진짜 소중했어요. 우리 다들 평소엔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라는 신세계 속에서 발견한 작은 오아시스에 감탄하며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여기 너무 좋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고 카밀라와 메간, 리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선생님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국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뭘 보여줄지 기대 반 긴장 반이었어요. 버스에서 20분쯤 달렸을까? 도착한 곳은 무슨 대형 복합몰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간판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영영 찜질방. 찜질방?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수백 개는 뜬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수건머리에 말고 계란 먹는 장면은 봤지만 직접 가볼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냥 사우나 비슷한 건가 싶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탈의실부터가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직원분들은 정장 느낌의 유니폼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뭔가 시스템이 철저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번호표 팔찌와 함께 주황색 면티와 반바지가 지급됐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찜질방 공간으로 들어갔죠. 그 공간을 처음 봤을 때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고 벽에는 황토방, 소금방, 한증막, 얼음방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방마다 온도가 다르고 효능도 다 다르다는데 그걸 체험하러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평온하고 조용했어요. 말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온도가 60도였는데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진짜로 몸속 깊은 데서 땀이 쭉쭉 빠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한참 있다가 얼음방으로 옮겼는데 진짜 이름 그대로 방 안이 냉장고 같았어요. 손끝이 시릴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 대비가 너무 좋았어요.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오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리암은 내가 지금 뭔가에 정화되고 있는 느낌이야 라며 눈을 감았고 메간은 이거. 나 한국 오기 전엔 전혀 몰랐던 힐링이야 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구운 계란과 식혜였어요. 매점에서 사서 수건을 양 옆으로 돌돌 말고 머리에 양머리처럼 올리고는 바닥에 앉았죠. 그 모습 그대로 계란을 톡 깨서 먹는데 순간 드라마 속 장면이 진짜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요. 카밀라는 이건 그냥 한국식 명상 체험이야.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다 치유가 되라며 계란을 2개나 더 먹었고 저는 식혜 한 병을 천천히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이 비워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장난도 안 치고 수다도 없었어요. 다들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이런 평온함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이 나라 사람들 진짜 부럽다. 그날 오후 일정이 끝난 뒤 선생님은 우리에게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특별한 장소로 갈 거야.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한강공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넓게 펼쳐진 강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돗자리를 깔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간단한 돗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고 분위기는 완벽했죠. 카밀라는 드론처럼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기 바빴고 메간은 틱톡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리암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라고 중얼거렸고 저도 속으로 이건 유럽도 일본도 절대 못 따라오는 분위기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선 배달도 돼요. 순간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려 뭐라고요? 동시에 외쳤어요. 진짜로요? 이 넓은 공원에서요? 네. 배달 앱으로 위치 지정하면 한강 어디든 배달돼요. 그 말에 카밀라가 즉시 외쳤어요. 지금 당장 시켜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며 배달 앱을 여셨어요. 지도에 한강 지점이 자동으로 잡히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라고 표기된 위치를 눌러 주문을 시작했죠.
메뉴는 역시 한국의 전설, 치킨과 떡볶이, 음료로는 탄산음료와 식혜까지. 주문을 완료하고 나자 실시간 배달 추적이 가능했어요. 배달원이 출발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는 순간 다들 박수까지 쳤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27분 후 진짜로 한강공원 입구에서 치킨 상자를 들고 다가오는 배달원 아저씨가 보였어요. 선생님이 미리 알려준 위치에 QR코드 번호판이 있어서 배달원이 우리 자리를 정확히 찾아낸 거였어요. 메가는 진짜 영화 같다. 나 지금 한국에 살고 싶어라고 감탄했고, 카밀라는 미국에서 이런 거 하려면 100년은 걸릴 거리라고 혀를 찼어요. 우리는 그 푸른 잔디밭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갓 튀겨진 바삭한 치킨과 달달한 떡볶이를 나눠 먹었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맛도 맛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완벽했어요. 편리하고 감성적이고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정돈된 이 시스템.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야. 진짜 똑똑하게 세련되게 잘 사는 나라야.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인지 다들 들떠 있었어요. 한강에서의 배달 체험이 너무 인상 깊었던 탓인지 버스 안에서도 계속 치킨 얘기, 떡볶이 얘기만 오갔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속이 뭔가 부글부글 하더니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마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하고 참았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리암이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너 지금 얼굴 하얘졌어. 괜찮아? 라고 물었고 저는 간신히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상황을 듣더니 바로 숙소 프런트에 연락했고 프런트 직원이 근처 병원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라며 택시를 불러줬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병원이라니 영어가 통할지도 모르겠고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어요.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가는 순간 카드 긁기 전에 정신부터 나가잖아요. 하지만 도착한 병원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접수대에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고 제 얘기를 차분히 듣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말해줬어요. 서류도 길지 않았고 여권 하나 보여주고 간단한 양식 몇 줄만 쓰고 나니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됐어요. 대기 시간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셨어요. 배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진지하게 제 증상을 듣고 필요한 검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침착하고 따뜻한 태도에 저도 점점 안심이 됐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였어요. 검사 결과도 곧바로 나왔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이 체한 거였죠. 의사 선생님은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셨고 간호사분이 따라 나와 약국 위치도 직접 안내해 줬어요. 약국은 병원 1층에 바로 있었고 약사님도 영어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친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쇼크는 계산서였어요. 진료비와 약값 포함해서 겨우 12,000원. 미국이었다면 응급진료에 검사까지 했으니 최소 300달러는 나왔겠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아플 때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건 진짜 부러운 거야. 그날 밤 약을 먹고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속도 편했고 머리도 맑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더 따뜻해진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너무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안내해주고 내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표정들 모든 게 진짜 그냥 시스템이 잘 된 걸 넘어서 사람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땐 그저 새로운 문화와 음식이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 너머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공예 체험을 하러 갔고 각자 부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거나 한지로 소형등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죠. 모두가 집중한 채 조용히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리암은 한국 만세를 쓰고 있었고 메가는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그렸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부채에 영어로 Thank you, Core라고 썼어요. 만들고 있는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자꾸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체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의 서울 풍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과 간판들, 분주히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도시가 너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첫날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젠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심지어 그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오전 비행기니까 오늘 밤은 자유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시간 잘 보내세요.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 진짜 끝이구나. 리암은 웃으며 벌써 끝났다고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 있었어요. 카밀라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고 메간은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떠나는 날 아침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소리마저 둔하게 들렸어요. 가방을 닫는 소리가 괜히 크게 울리는 것 같고 옷을 입는 동작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수다로 가득한 조식 시간도 조용했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눈만 마주치고는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숙소 앞에 지은이와 그 친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실 공항까지 배웅 나올 줄은 몰랐는데 멀리서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밝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이는 조그만 종이봉투를 제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꼭 열어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말을 하면 바로 울어버릴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카밀라는 눈물이 터졌고 메간은 지은이와 꼭 껴안고 한참을 떨어지질 못했어요. 리암은 웃으면서도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고 저는 지은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한국이 더 특별해졌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에밀리, 꼭 다시 와. 내가 진짜 기다릴게.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은이의 모습이 작아질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친구들 모두 말이 없었고 버스 안은 마치 무언의 장례식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가는데 모든 게 한 장면처럼 뇌리에 박히고 있었어요. 이 빌딩, 저 골목, 이 하늘 전부 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평생 잊지 않게.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지은이가 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급식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내가 웃을 때마다 나도 같이 행복했어. 내가 다시 한국에 온다면 그때는 내가 가이드할게.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슬프거나 아픈 게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따뜻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행은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라는 걸. 미국에 돌아온 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었어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낯설게 보였어요. 그저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열자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사이로 지은이가 준 손거울이 눈에 띄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시끄럽게 고함을 질렀고 지나가던 차는 클락션을 3번이나 울리고 갔어요. 미국에선 늘 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너무 시끄럽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소리 하나 없이 다 조용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에서 받은 음식은 어김없이 미지근한 피자 한 조각과 설익은 당근 스틱. 트레이를 들고 앉았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카밀라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진짜 여기 음식 못 먹겠다. 나 한국 급식이 너무 그리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거긴 모든 게 다 정성스러웠잖아. 쉬는 시간 우리는 교실 뒷자리에서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랑 찍은 셀카, 한강에서 치킨 먹던 모습, 찜질방에서 수건 머리 한 채 웃고 있던 우리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4명은 동시에 같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진짜 한국 다시 가자. 그 말은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엔 너무도 진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로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긴 삶의 디테일까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고 왜 거긴 떠나와야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뭔가 공허한 느낌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며 지금 한국은 몇 시일까를 생각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학교 수업 시간엔 집중이 안 됐고 점심시간이면 자꾸만 한국 급식 사진을 찾아보게 됐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변했어요. 카밀라는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인사말들을 자꾸 흥얼거렸고 메간은 집에서 한국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아예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방 안벽에 한국에서의 순간들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진 전시를 만들었어요. 지은이랑 찍은 사진, 한강에서의 일몰, 병원 대기실에서 몰래 찍은 깨끗한 복도, 편의점 앞에서 웃고 있는 내 얼굴까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게 그냥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나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 나온 건 어느 밤 침대에 누워있던 때였어요. 처음엔 나 자신도 놀랐어요.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마음속에 있던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다시 가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당연히 놀라셨어요. 에밀리, 갑자기 웬 한국 유학이야? 아빠는 약간 당황한 얼굴이었고 엄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한국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병원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관광지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요. 얘기를 다 마쳤을 때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다시 가고 싶은 거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이번엔 손님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 사회 속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학을 위한 어학시험 정보를 알아보고 지은이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꼭 말해라며 학교 정보, 준비 과정, 생활 꿀팁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진짜로 울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가는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고 카밀라는 아예 한국 음식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리암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방학 때 한국 여행을 한 번 더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두 번째 고향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다시 그곳의 공기를 떠올려요. 아침마다 향기롭던 학교 급식실, 따뜻하게 맞아주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 한강 잔디밭에서 불어오던 바람, 찜질방에서 식혜 마시던 순간, 그리고 지은이의 마지막 인사.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저를 바꿨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좋은 나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사람이 좋은 나라, 디테일이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준 나라예요. 저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손님으로가 아니라 한 명의 학생으로, 한 명의 친구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대한민국.